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주봉 마감을 앞두고 일정 부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직까지 투심은 완전히 돌아오지 못했고 추세 전환에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변수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중요한 거시경제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와 제조업 및 비제조업 관련 주요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가 되고 ISM에서 발표하는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발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의 졸트 보고서도 수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통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셧다운 상황을 고려해서 만약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은 추가적으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OMC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12월 통화정책 방향성이 다소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이 지표들은 시장의 금리 전망과 그리고 방향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봤을 때 올해 12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70.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추이를 봤을 때는 12월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4월까지는 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6월이나 돼서야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내년까지로 봤을 때는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추이로 봤을 때도 FOMC 미팅 이후로 급등하고 나서 3.6%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M2 통화 추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글로벌 M2 통화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의 M2 통화 공급량이 미국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M2 통화는 47.1조 달러이고 미국은 22.2조 달러로 무려 25조 달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성장, 인프라 그리고 수출 유지를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유동성을 주입해 왔는데 미국은 2021년 이후로 통화 공급 속도를 점진적으로 둔화시켰고 2022년 이후로는 양적 긴축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 미팅에서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더 본격적으로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현물 ETF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비트코인과 에the리움 모두 다 순유틀로 마감을 했습니다. 둘 다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세를 이어갔는데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억 9,100만 달러 이상 순유출을 기록을 했고 특히 블랙락 IBIT에서 많은 물량이 순유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적은 물량이 순유출되었는데요. 역시나 블랙락에서 많은 유출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솔라나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상장을 하고 나서 첫 주 상장 성적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특히 비트와이즈 현물 ETF는 첫 4일 동안에 1억 9,700만 달러 이상 순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화로는 대략 2,800억이 넘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 현물 ETF는 피델리티와 커넬이 같은 또 추가적인 상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물 ETF 순유입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이 흐름들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CEO가 11월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이런 코멘트와 함께 세일러 트래커 차트를 공유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집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10,000개 단위에서 몇백 개 단위로 줄어들었는데 어떤 추이들을 또 이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요인은 장기 보유자의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지난 30일 동안에 40만 개 이상 비트코인을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장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선방하고 있는 것은 꾸준히 이 물량을 누군가는 담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현재 시점은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 보유자 물량의 매도와 더불어서 이번 사이클의 또 하나의 큰 특징은 가장 작은 보유자 그룹입니다. 0.1BTC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슈림프, 즉 새우 투자자들의 유입이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 수요가 받쳐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450BTC에서 92BTC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5배 감소를 했는데요. 이렇게 개인 투자자 수요가 급감하는 이유는 투자 방식이 ETF로 전환이 된 부분들과 그리고 보유가 더 강화된 부분들, 그리고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새우 그룹을 탈출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시사점은 시장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관과 기업이 주도하는 고래 중심으로 시장이 완전하게 진화를 하면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들쭉날쭉한 움직임들 혹은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는 끝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 축적형 사이클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현재 아직까지 투심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유지가 되고 있고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공포 단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현재 시장 내 스트레스는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스위스 블록의 리스크 시그널 상으로 봤을 때 장기 보유자나 기관 투자자 매도세까지는 아직까지 본격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통제 가능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전히 안정적인 단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의 평균 주문 규모가 약 1억 9,600만 달러로 증가 추세를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급감을 했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평균치를 상회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거래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대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데요. 총 현물 거래량도 약 28억 2천만 달러로 급증해서 단기 투기성 자금보다는 자산을 축적하려는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은 대형 자금이 매력적인 진입점으로 판단 중일 수 있다.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현재 시점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지표는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흐름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서플라이 레이시오라고 해서 SSR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비트코인 대비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지표가 크게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2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낮게 나타난다는 것은 시장 내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이 비트코인 대비로 훨씬 더 풍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매수 대기 자금이 풍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고 이 흐름들이 결국은 양수로 전환을 하면서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게 될 때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구조를 이어갔습니다. 즉 이번 사이클 동안에 SSR 지표가 음수 구간으로 마이너스 2 정도 부근까지 진입할 때마다 단기 저점이 반복적으로 형성되었고 이후에는 가격이 급등했던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나타날지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하방 변동성이 더 나오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꾸준히 축적되었다는 것은 강세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가격의 반등을 이끌기 위해서는 중요한 트리거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내러티브가 먼저냐, 가격이 먼저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시장에서는 이유가 있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르니까 이유를 만든다 이런 논리들도 존재합니다. 즉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특정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후에 내러티브를 생성하고 결국 이런 흐름들이 대세 상승장의 촉매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회복 국면, 장기적으로는 사이클의 상단에 근접해가는 미묘한 균형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은 비트코인 백서 발표 17주년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딱 17년이 지났는데요. 미국 행정부에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가 발표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여전히 작동 중이며 그 어느 때보다 회복력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콧 베센트 얘기 한 가지만 더 해보면요. 싱가포르 총리와의 회담에서 디지털 자산의 채택 및 사용 확대를 주요 의제로 논의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확산 방향을 시사를 했습니다.
즉 미국 행정부에서 가장 디지털 자산의 수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한 이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본인의 X에서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일러의 발언은 현재 시장이 공포가 아니라 결핍의 시대로 들어섰다.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공급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게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가.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가 3분기 동안에 본인들이 얼마나 비트코인을 매집했는지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한 분기 동안에 매수를 했습니다. 주요 거래소 차원에서 현물 축적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기관 중심의 매수 흐름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 CBD부터 살펴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규모의 주황색이 이 구간부터 해서 급격하게 매수세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나머지 주체들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는 전체 주문량이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말 동안에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주말 동안에 굉장히 낮은 구간까지 음수 영역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중립 구간으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수 영역으로 전환을 해서 반등세를 이끌지 이 부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미국의 기관 수요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뭔가 시장의 구조 자체가 불안감에 쌓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기가 됐는데 그런 불안감들이 일정 부분 해결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주봉 마감을 앞두고 비트코인 가격이 202평선 상단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승세의 상승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22평선을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닥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가운데 삼각수렴 패턴이 포착이 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시그널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22평선을 회복하고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까지 넘어서야지 추세 전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RSI 상으로는 이평선에 딱 겹쳐져 있는 상황이고요. MACD는 하방 돌파에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지 않고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 자체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산 히트맵 상으로 봤을 때 롱 포지션이 많이 청산이 됐기 때문에 밀집도로는 숏 포지션에 112.9K 그리고 112.1K에 굉장히 뚜렷하게 밀집된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